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을 통해서 공천 잡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고 또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 상승이 계속되면서 국민의힘이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지지율 역전 현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지지율이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온 가운데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역전하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골든크로스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사실 지난 연말만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총선 필패론이 압도적인 분위기였고 반대로 민주당은 질려야 질 수 없는 선거다, 이런 자신감에 휩싸이면서 내부 갈등으로 날을 지졌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86 운동권 청산론 등으로 꾸준하게 민심을 파고든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급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하락을 계속하면서 최근 들어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처럼 상승 기류를 탄 것은 우려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공천 갈등세를 불식시켰던 것이 화룡점정을 찍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로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였을 때 서둘러 봉합했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곧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 출신 그리고 핵심 측근들에게 총선에 나가면 공천에서 특혜를 볼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해서 윤심 논란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년 대담을 통해 선거와 공천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출마자들에게도 특혜라는 것은 아예 기대도 하지 마라. 나 자신도 그렇게 해줄 능력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라면서 윤심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한 위원장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어제 부산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도 부산 지역에 출마한 측근들에게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제부터 국민의힘 공천 심사가 공천 면접 심사가 시작됐죠. 그래서 혹시 모를 윤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통상 총선 공천을 앞둔 대통령의 지역 행사에는 측근들이 대거 참석해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과시하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를 사전에 차단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의중에 따라 대통령실은 이날 부산 행보에 국민의힘 지역의원들은 물론이고 출마 예상자들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갑의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중구 영도에는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또 영도에는 조성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서구 동구의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수영구의 장예찬 전 최고위원, 이렇게 윤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인물들이 이번에 부산 총선에 많이 출마를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대통령의 지방 행사 일정이 있을 때는 하루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 정무수석실 아니면 시당을 통해서 참석을 통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아예 생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참석 통보를 못 받았지만 행사에 참석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 행사는 경호와 의전 이런 문제 때문에 사전에 초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민생 행보를 하면서 당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는 일을 하지 말 것을 직접 지시하셨다. 그 의중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신 어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지역 발전 공약을 통해서 부산 선거를 우회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11번의 민생 토론회 가운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열린 토론회는 어제 부산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부산에 대한 애정 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낙동강 벨트에서의 치열한 접전이 지금 예고되고 있죠. 그래서 사전에 안방을 단속해야 한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을 양극체제로 천지 개혁을 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부산의 교육 그리고 의료 인프라 개발을 비롯한 각종 지역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거부로 지금 미뤄지고 있죠. 산업은행 부산 이전,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산업은행 부산 지점이 우리나라 영원함을 아우르는 영업총괄본부로서 기능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수도권 선거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산 선거에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측면 지원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정면 지원과 함께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출마자와 당원들에게 막말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오후 당원들에게 보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드리는 당부의 말씀, 이런 제목의 문자를 통해서 한 위원장은 과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이나 말실수가 나오고 이를 상대 진영이 정폭하는 과정에서 국민께서 실망하시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국민께서 평가하고 계신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면서 더욱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과거 막말 논란으로 선거 막판에 판세가 뒤집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4년 전 총선에서는 차명진 당시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이죠. 미래통합당 경기부천병 후보가 세월호 텐트에서의 부적절한 행동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폭로 발언을 했는데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차 후보는 당시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수도권에서 대패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부망천, 그러니까 서울에서 잘 살다가 이혼을 하면 부천으로, 망하면 인천으로 이렇게 간다는 발언이 탄핵 여파에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판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쳤었습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도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 노인들은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소위 말하는 노인 폄하 발언이죠. 이 발언으로 당시 상대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오히려 천군만마를 얻었고, 20대 총선에서는 낙검수 김용민 막말 파문으로 민주통합당이 질래야 질 수 없었던 지역구로, 그런 지역구로 인식되던 서울 노원갑에서 김용민은 낙선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이처럼 막말 경계령을 내린 것은 선거 판세가 지금 골든크로스를 향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만에 하나 터질지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골든크로스에 임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에서 8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이 41.8%, 국민의힘이 40.9%를 기록했습니다. 양당의 차이는 0.9%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11일, 그러니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실시 당시 민주당은 50.7%, 국민의힘은 32.0%였습니다. 정확하게 4개월 만에 국민의힘은 8.9%가 상승했고 민주당은 정확하게 8.9%가 하락했습니다. 양당 지지율 차이는 당시 18.7%포인트에서 지금은 0.9%포인트로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도 내용은 다르지만 추세는 대동소이합니다. 국민의힘이 약진하고 민주당은 주춤하거나 하락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당의 후보를 찍을 것이냐 질문에 민주당 후보에 투표할 것이다, 응답이 35%,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할 것이다, 응답이 34%였습니다. 팽팽한 접전이죠.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39%로 35%인 민주당을 앞질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합당한 개혁신당은 5%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시너지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 전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보통 3에서 5%, 이낙연 신당이 3% 정도였는데,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볼 때 통합을 해서는 최소한 7, 8%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5%에 그친 것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과 이낙연 공동대표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개혁신당으로 합당한 이후에 실시된 첫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물은 결과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7%로 훨씬 많았습니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39%에 그쳤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약진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총선을 앞두고 등판한 한동훈 효과를 국민의힘이 톡톡히 보고 있다, 이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민주당의 친명 비명 간 갈등, 그리고 개혁신당 창당,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지금 계속 터져 나오는데도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마다 한동훈 위원장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간판으로 출마하는 후보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이슈부터가 사실 국민의힘은 86 운동권 정치 청산,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격차 해소, 이런 시대 정신이 반영된 그런 이슈들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독재 청산이라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이슈를 지금 내세우고 있죠. 특히 개혁신당이란 통합정당이 창당되면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합류해서 출마를 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그럴 경우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거 약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이 어젯밤 페이스북에 재미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총선 흐름이 2012년 총선과 흡사하다, 이런 진단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이대로면 100석도 건지지 못한다, 이런 절박감 때문에 박근혜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박근혜 비대위는 결과적으로 152석을 얻었고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지금의 흐름이 그때의 흐름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이 최 소장의 진단입니다. 이제 총선이 불과 5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 승리 여부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흥망이 걸린 중차대한 선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